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네, 돌풀 윤입니다. 네. 저희가 서브 컨텐츠를 연구해봤어요. 예. 저희 아시다시피 메인 컨텐츠는 2시간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서를 깊게 읽지만 저희끼리 의논해본 바 조금 다른 것도 좀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 컨텐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책 리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책을 같이 선정했고 다음 주에는 책이 아닌 아마 영화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모릅니다, 저희도. 네, 이번 컨텐츠는 일단 좀 쉽게 읽었던 토대로 저희가 좀 재밌게 그냥 이야기 나누는 토대로 해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책 선정했죠? 예, 여행의 이유입니다. 바로 김영하 작가님의 책이에요. 예.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서 뭐 알쓸신잡에서 또 되게 많은 활동도 했고 그리고 소설책으로도 유명한 작품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기도 하고 또 내용도 좋겠다. 그리고 우선 책이 짧아요. 예, 네. 그게 제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원래 보통 이런 책 리뷰를 하면은 짜잔 이러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밀리의 서재로 어플로 읽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요즘에 전자책이 또 대세죠.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네. 그 어플리케이션에 몇만 권이 있는데 그 뭐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가볍게 어디 가서나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싶으시면은 전자책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행의 이유 김영하 작가님 책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한번 이야기해보죠. 혹시 어떠셨나요? 이 책? 저는 그 한마디로 네. 이거는 그 소설가의 에세이다. 소설가가 쓴 에세이인데 김영하 작가님 다운 에세이다. 어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그 직업이잖아요. 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인데 되게 저도 어떻게 보면 소설가 지망생으로서 이야기를 창작하는 입장에서 뭐 그 여기도 인용구 같은 것도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보는 많은 그런 책들도 나오고 김영하 작가님이 직접 이제 80년대 뭐 이렇게 그 어려운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쳐 오시면서 네. 살았던 그 경험도 나오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신다는 거.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느꼈던 게 네. 이분을 갖고 좀 필사를 해야겠다 싶어요. 저는 계속 필사 연습은 항상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적당히 어렵고 맞아요, 적당히 쉬워요. 예. 그래서 참 글을 맛깔나게 말처럼 쓴다. 문장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진짜 쉽게 읽히고 네. 근데 쉽지만 우습지가 않아요. 네.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놀라워요. 또 대중을 상대로 쓴 거니까 일부러 쉽게 쓰신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근데 쉬우면서 깊이를 가져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 문장마다 진짜 감탄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 가는 게 소설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봐보면 그 플롯을 짜잖아요. 그렇죠. 플롯. 뭐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거를 짜는데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화두를 딱 그 던지면 그 화두를 마지막에 끝까지 책임져서 잘 가져가더라고요. 네. 읽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서 맞습니다. 얘도 여러 가지 들면서 절묘하게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맞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구성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보다 너무 많은 다독가 분들이 있어서 감히 하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독가 입장으로서 사람들한테 책을 추천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담스럽거든요, 서로. 네, 취향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할 것 같아요. 예. 너무 훌륭했습니다. 저도 뭐 주변에 뭐 어머니나 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게 또 보편적으로 공감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교훈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교훈이 꼰대처럼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은 그걸 되게 좀 뭐랄까 적절하게 절묘하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가르치는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분의 삶에 감탄하게 되고 좀 이분의 삶에 공감하게 되고 김영하 그러니까 느낌이 그랬어요. 저는 그 술자리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이제 막
막 던지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들죠. 좀 이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작가님이 더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돌풀님께서는 그럼 여행을 혹시 좀 가본 경험이 많이 있나요? 아 이게 글쎄요, 많다기보다는 몇 번 안 가보긴 했었는데 뭐 해외도 뭐 일본이나 뭐 홍콩 이런 데 다녀오긴 했지만 그것도 단체로 갔었어요. 저는 항상 패키지? 네, 패키지도 그렇고 항상 뭐 교회에 껴서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 여행에 또 일원으로 간다든지 저는 혼자 간 여행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여행을 혼자 가는 걸 좋아하고 혼자 간 경험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게 전 제일 부러워요. 너무 그래서 이해되더라고요. 함께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항상 일정에 따라야 되고 맞아요. 제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제가 포항 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을 사니까 너무 바로 KTX를 타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의 나한테 의미를 선물하고자 했었던 게 이제 거기서 자전거 도로로 가자. 와. 그래서 400km가 좀 넘었는데 2박 3일 동안 해서 갔다 왔어요. 그거 완전 힘들지 않나요? 죽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도 친구랑 자전거를 좀 취미로 타가지고 갔는데 진짜 100km인가 밟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힘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어떻게 하지? 저는 한강 잠깐 찍고 오는 것도 한 3-40km 되는데 그것도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다리 막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장난 아니고 진짜 하루에 평균적으로 120, 30을 3일 동안 밟은 거니까. 그걸 갈 수 있나 사람이? 그리고 좀 위험한 게 처음에는 그 자전거 도로로 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 그 약간 고가도로 그러니까 그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같이 있는 그런 도로로 막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김영하 작가님이 그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쓴 거에서 되게 공감 가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그렇게 왜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했을까? 저도 남들한테 말할 때 풀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서 자기가 이렇게 여행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는데 여행자로서의 삶을 언젠가 좀 정리하고 글로 정리해보고 싶었다. 맞아요. 근데 그 글이 지금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언젠가 자기는 이제 소설 쓰는 사람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소설 쓰는 사람이자 여행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밝히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게 보통 여행을 갔다. 여행에서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잖아요. 기행문처럼. 그런 기행문 많죠. 근데 여행을 왜 가야 될까? 이 주제가 진짜 참신한 것 같아요. 제목도 여행의 이유잖아요. 저희는 또 철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하지. 합리적인 이유가 되게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되게 그래서 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일단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본 게 있지만 이유가 많아요. 혹시 그럼 돌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일상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매일 그 일을 하고 저는 좀 지루한 걸 못 견뎌요. 뭔가 좀 특별한 순간을 갖고 싶어요. 제 스스로 저만의 시간. 그렇구나. 좀 이걸 단절하고 싶은 거죠. 일상을 끊고 이거 너무 지겨워. 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상 속에서 좀 새롭거나 특별한 거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시도는 좀 시도는 많죠. 항상 저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이것도 뭔가 이건 정말 시도죠. 네. 저는 매주 새로워요. 그리고 영화를 본다든지 매번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러고 보면은 저는 매번 새로운 걸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쉽게 질리고 그래서 항상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거 팟캐스트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유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종이잖아요. 근데 원숭이종들은 유인원이죠. 유인원들은 원래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데요. 원래 자꾸 떠나는 습성이 있대요. 저희 뭐 옛날로 따지면 호모사피엔스도 계속 떠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로 다 퍼지고. 근데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유류 육식 동물처럼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과 유인원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자는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구역 근처에서만 그러네요. 가장 그 생태계에서만 적절하게 사는데 그러네요. 걔네는 계속 떠나는데 우리는
아파트에 계속 살고 집에 계속 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다. 맞네. 이것도 여행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네. 그 인간은 원래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죠. 지금 현대인들은 다 북박혀 있으니까 집에. 그렇죠. 아, 그래서 답답하구나. 그것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욕구불만. 자꾸 탈출하려고 할까?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욕구불만이라든지 직장이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탈출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그 구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행 문화도 당연히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직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그러네요. 네, 다들 그런데 저는 그 맥락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여행을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특히 해외여행. 저도 해외여행 엄청 가고 싶거든요. 어디 제일 좀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긴 한데 이제 뭐 일단은 중국에 뭐 거기 경치가 좋은 데가 있대요.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홍콩에도 한번 다시 가고 싶고 일본도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괌도 가고 싶고 하와이도 가고 싶은데 어디든 못 가잖아요, 지금. 맞아요. 죽겠어요. 그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분들이 그 하필 또 여행의 이유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왜 됐을까? 물론 작년부터 뜨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여행을 못 가는 그 욕구불만 그런 것 때문에 더 읽지 않을까 사람들이? 대리만족? 딱 이 책 읽으면 근데 약간 여행의 뽐뿌가 막 오는데. 여행 가고 싶죠. 진짜 막 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진짜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책 읽자마자 떠나야겠다 했는데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있네. 맞다. 못 가. 가장 약간 좀 소개하고 싶은 약간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다 정리했는데요. 네. 이게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장들이. 네. 장마다 다 정리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네,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행의 뭐 1번이 이제 추방과 멀미인데 이게 목차였었죠. 예, 네. 추방과 멀미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네. 예, 막 이제 쫓겨다니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행의 본질을 작가님이 정의를 하세요. 네.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에요.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스토리하고도 관련된 모든 스토리는 이런 구조가 있다. 원래 내 의도와는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다 반드시. 저도 항상 여행을 떠올려보면 원래 제 목적이 있었어요. 저걸 봐야 돼.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한단 말이죠. 맞아요. 사람이 항상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여행에서 항상 제가 예측을 벗어나는 지점들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계획을 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적이 없죠. 네. 네, 항상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항상 뭐 비행기가 연착된다든지 하여튼 뭐가 사고가 터지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재미가 있는 네, 더 기억이 나는 여행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낯선 것을 발견하는 낯선 것. 그 부분이 되게 공감 가요. 낯선 것. 제가 이거 딱 읽고 나서 전 제일 든 생각이 나도 이제 좀 낯설어지는 연습을 더 해야겠다. 저는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 게 네. 저는 목차 말고 느꼈던 점으로 말하면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원래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흥미로운 게 아니었다. 탐험이자 목숨을 거는 행위였기 때문에 맞아. 그 얘기 나와요. 여행을 즐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막 마르코 폴로던가 옛날에 봐보면 진짜 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이던가 프랑스던가 뭐 괌 아무튼 뭐 홍콩 대만 뭐 일본 가면 일종의 반기잖아요. 서로 우리도 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칼 들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너 누군데 우리 구역에 오냐. 말도 안 통하고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의 사실 역사적 본질은 이방인이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요새 너무 익숙한 거에만 있었었나? 내가 내 자신한테 이방인이 되는 체험을 너무 안 시켜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행을 처음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목적은 즐기려고 간 게 아니라 이방인이 되어서 내가 모르는 것들도 배우고 낯설어지고
맞아요. 그곳에 낯설어진다는 것은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겸손해지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요즘 너무 익숙한 것에만 살지 않았을까? 아, 그것도 크네요. 네, 이런 고민이 좀 돼서 요새 좀 재밌는 변화가 또 생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서칭하는 걸 좋아해서 예. 맛집 찾는 거 되게 잘해요. 아, 예, 맞지. 근데 이 책을 읽고 서칭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오늘도 저희 오기 전에 네. 여길 좀 빨리 도착했는데 네. 그냥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여기다 싶으면 그냥 가자. 삶의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검색해서는 절대 안 왔을 것 같은 데인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네. 오히려 검색을 하면 검색한 집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이것도 저한테 낯선 이방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저희 둘 다 약간 창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꾸 똑같은 생각밖에 안 들고 맞아요.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김영하 작가님이 또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낯선 사람이 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방인이 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또 느꼈던 거 또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너무 저는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많은 책이라 제가 막 정리한 게 되게 많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인상적인 구절이 많이 있었는데 네. 구절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좋아요. 여기 보면 인간의 행동은 입버릇처럼 내뱉고 다니는 신념보다도 자기도 모르는 믿음에 더 좌우된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 흑인은 지적으로 열등하다 같은 고정관념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작가님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저 그 글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이렇게 밀도 있게 담아내는 에세이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인물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일종의 신념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삶의 안정감이란 여기 윤님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삶의 안정감이란 낯선 곳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믿는 것. 그렇죠. 보통은 한 곳에 정착하며 아는 사람들과 오래 살아가야만 안정감이 생긴다고 믿지만 이 인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 삶.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데 재밌죠. 저도 그래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이 내가 익숙한 것에만 있으니까 내가 계속 그 사고방식밖에 안 갖게 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반성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문장도 되게 재밌는데 데이비드 실즈의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맞아요.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이거 되게 예술이지 않나요? 예술이에요.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나에게 행복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아픔과 슬픔, 괴로움 그런 걸 줬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달아나기 위해서 물건들로부터.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에 또 예시로 자신의 서재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서재면 사실 작가한테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 이게 나한테 괴로움, 막 억압, 막 분노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은 이거에서 일종 벗어남,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대요. 일단 그냥 쉬려고. 그런 이유도 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 문장 진짜 많이. 저 이 문장 되게 감동했어요. 적절한 인용문이다.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저희가 지금 그 램프레이트 책 읽고 있잖아요. 네. 이 책 읽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좀 가벼워서. 너무 더 이해가 되고 네. 일상 같아서. 맞아요. 램프레이트 책은 오늘도 이제 저희가 방송 막 끝내긴 했지만 이해를 하려고 막 논리적으로 막 머리를 쓰는데 쥐가 나요. 막. 진짜 쥐가 나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진짜 어려워요. 재밌네요. 또 혹시 그 약간 인상 깊었었던 거. 인상 깊은 거 많죠. 네. 이거 진짜 이게 세 번째 글인데요. 네. 오직 현재란 글인데, 김영하 작가님이 외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 글이 잘 써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어가 창작의 연료라면 그 연료에는 등급이 있다. 네. 나의 동료 작가들을 만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그들이 동시대 최고 수준의 언어로 독특한 화제들을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쉴 새 없이 변하고 언어에 민감한 이들은 시시각각 낡아가는 언어들을 금세 감별한다. 모국어의 바다를 떠나면 이런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고 언어의 신선도에 덜 민감해진다. 작가는 우렁찬 목소리보다는 작은 속삭임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 없는 음성으로 낮게 읊조리는 소심한 목소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그런 웅얼거림을 잘 들으려면 발화자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장 너무 좋지 않나요?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지 예술. 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번역해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메시지들은 네. 대부분 약간 강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가란 약자들이라고 일단 쉽게 지칭할게요. 약자들의 속삭임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많이 약자, 반영되어 있는 말인 것 소수자, 같아요. 네. 소수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작가가 작가를 만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은 주변에 소설가나 시인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말을 얼마나 예쁘게 되게 밀도 있게 잘할까. 작가 친구 한 명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깊은 생각들, 맞아요. 네, 뭔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작가들은. 저 게다가 되게 네.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네. 이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국어, 예. 근데 그 부분이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을 내고 네. 이게 해외에 팔리는 순간, 번역을 한 순간부터 이건 이제 내 작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내 작품화 시킬라 했는데 나는 내 모국어밖에 컨트롤을 못 한다. 이건 이제부터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거 대단한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식처럼 여기시면 그렇죠. 그걸 놓아주는 거죠. 네. 솔직히 제가 만약 제 책이 많이 나온다 그래도 내가 영어나 독일어, 일본어를 못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다 터치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냥 풀어놓는 게 그냥 걔네들이 운명이 따로 있어. 맞아요.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재밌네요. 또 혹시 넘어가 볼까요? 예, 좋죠. 저도 막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이분 김영하 작가님은 다큐멘터리 본 얘기도 하세요. 네.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인간 포유류, 인간 사냥꾼 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 그 칼라리 사막의 한 부족이 그 쿠두라는 영양을 사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영양을 잡는 거를 그냥 뭐 활을 쏘든지 뭐 창을 해가지고 막 빨리 잡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부족은 특징이 뭐냐면 땡볕 아래에서 그들은 무려 8시간이나 영양을 쫓는다. 그들이 사냥감을 마침내 잡게 되는 것은 누군가 활을 잘 쏴서도 아니고 창을 잘 던져서도 아니다. 영양은 탈진하여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그러면 그들은 창을 들고 사냥감 가까이 다가간다. 탈진한 영양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포식자에게 몸을 맡기듯 눈을 끔뻑인다. 재밌지 않나요? 영양을 잡기 위해서 8시간이나 쫓아가. 이게 탈진할 때까지. 동물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무서운 동물일 거예요. 이런 동물은 없었다. 왜냐면 말보다 느리지만 말보다 멀리 가는 동물이 인간이라잖아요. 그렇죠. 장거리는 인간이 최고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쳐서 목덜미를 물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야, 나 죽겠다, 지쳤다, 나 먹어라 이러면 진짜 힘들겠다. 저는 이구절이 또 좋았던 게 어떤 이유도 있냐면 다큐멘터리를 보시는구나. 작가님의 일상이 보이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보통. 네. 왓챠나 뭐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작가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뭔가 현실 세계에 내가 몰랐던 것들 어떤 팩트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가인데도 저도 이제
신문 종이 신문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팩트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다큐멘터리도 좀 봐야겠다. 네.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솔직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어디서 보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설이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습관. 예. 한두 개 정도만 더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지금 이제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네, 한두 개 정도 하고 개인적인 마지막 서로의 서평 정도 하면은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되게 좋은 여기 글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네. 이제 뭐 그런 책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님 이런 자기가 읽었던 책들도 많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 오디세이아. 네, 오디세이 해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가 되어야 한다. 아까 유님이 말씀하셨던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노바디 그러니까 썸바디는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인데 노바디 아무도 아닌 존재가 돼야 된다. 겸손이 키워드다. 이런 부분들도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가 6년 동안 6번의 전학을 다녔대요. 그 초등학교 6년 동안 6번의 전학을 다니면서 자기의 이제 초기 세팅값이 여행으로 되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매년 배낭을 둘러매고 세계 곳곳에 다녔다. 삶의 거쳐도 뭐 시칠리아, 밴쿠버, 뉴욕, 부산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사셨대요. 근데 이런 삶이 저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여행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걸까?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제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좀 의정부 쪽으로 양주 쪽에 살다가 또 다시 서울에 왔다가 지금은 이제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일산에 제가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고향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고향 뭐 따지면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떠돌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 군데 가면서 적응하는 기간도 재밌고 작가님처럼. 맞습니다. 윤님은 어떠세요? 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도 고향이 서울인데 고향이라고 생각되지 않죠. 네, 그니까요. 그 공감 가요. 이건 고향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따지면 고향이 없다는 거는 우리는 누구나 근데 끝 지점을 생각하면은 돌아갈 곳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하나 놀랐던 게 그 김영하 작가님의 이런 전학을 많이 갔었던 것들 때문에 자기가 되게 낯설어하고 사람들을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을 안 주는 습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었던 화면 속의 김영하라는 사람은 되게 살갑고 맞네. 되게 정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그 타인을 봤을 때 그 약간 페르소나의 한 장면을 보는 거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솔하게 책에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는 이분의 밝은 면모를 많이 봤고 김영하는 밝은 사람이야. 이런 위트 있는 사람이야라고 되게 쉽게 선입견을 가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김영하라는 작가님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작가님들의 성숙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서 SNS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일단 제 얘기만 해보면 저는 막 제가 뭐 화났던 거, 짜증났던 거, 제가 실수했던 거 막 올렸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올리면서 드는 게 저의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자꾸 올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페이스북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데 근데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될까? 당장 내 스스로도 좀 다운되는 글이고 남한테 보여줘도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읽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성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희노애락이 없겠어요.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 텐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거죠. 절제하고 참을 걸 참고 참고 딱 절제된 거 뭔가 드러낼 대중한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올리는 거죠. 그 발표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제된 양식으로.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글을
글을 잘 쓴다는 게 그래서 무조건 진실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 김영하 작가님의 이 여행의 이유만 봐도 딱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딱 절묘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 작가의 역량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진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도 절제된 제한된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실만을 공개하는 거.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거의 안 올려요. 그래서 저는 공감 갑니다, 진짜. 그죠. 근데 진짜 이게 워낙 너무 좋은 책이라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 그냥 저 개인적인 서평을 해보면 우리는 여행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여행이 꼭 예를 들어서 뭐 방콕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지금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무언가 그거를 여행이라고 명칭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해봐야 된다. 왜냐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미국이었나 어디 갔는데 그 백인 여자들이 자기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 맞지. 그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전철에 세 명이 탈 수 있는 3명 칸마다 3명이 누워서 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 2명이 이제 누워 자면은 또 어떤 뭐 불안당이 들어와서 뭐 안 좋은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 남자가 있으니까 동양 남자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하신 게 동양 남자. 그러니까 김영하라는 한국에서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타이틀을 다 벗어내고 맞아요. 저들은 나를 그냥 동양인 남자로 인식해서 이 동양인 남자의 사고방식 얘네는 뭐 친절하고 예절 바르고 적어도 해치지 않아라는 선입견을 입혀버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죠.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 목적과 낯섦의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많은 곳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너무 치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낯선 곳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고 너는 그냥 노바디야. 맞아. 노바디가 되는 너 진짜 노바디야. 네가 뭔데? 근데 이런 모멸감들 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린 자꾸 낯선 것을 하는 그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에 국내 여행을 못 가실 것 같아요. 어디 가든 뭐 그쵸. 팬들이 막 넘치고 작가님 근데 자기 함부로 뭐 행동 하나도 못 하고 맞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신경 쓰이고 맞아요. 연예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불쌍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숨어 지내잖아요. 맨날 파파라치들 카메라 들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자유롭게 못 하고. 약간 돌풀님의 한번 마지막 서평을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님을 좀 작가님과 술 마시면서 듣는 이야기 같은 술자리 이야기 같은 느낌. 작가님이 좀 친해지고 작가님이란 존재 개인에 대해서 더 알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 그리고 작가님 책을 좀 예전에 그 퀴즈쇼라는 소설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글을 잘 쓰셔가지고 술렁술렁 읽었거든요. 그 느낌도 나면서 이분의 글은 뭔가 좀 친한 친구 같은 느낌? 되게 좋아요.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대단해요. 글로 어떻게 그걸 담아낼까요? 네, 편안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려보자면 돌풀님에게 여행의 이유는 뭘까요? 이걸 읽고 나서. 읽고 나서. 네. 저한테 예전에 뭐 여행의 이유는 일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탈이었다면 지금이 이제 여행의 이유 뭘까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행의 이유는 여행의 이유를 찾아 나서는 거죠. 나만의 이유. 김영하 작가님이 지금 이제 여러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의 이유들을 전 또 홀로 가본 여행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 같이 갔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저 혼자 떠나서 나만의 여행의 이유를 찾고 싶다. 야,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런가요? 한 줄로 관통하는 말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여행의 이유는 여행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만의 이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약간
저의 약간 가장 느꼈었던 점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시간을 좀 끝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창작을 많이 하기도 하는 편이라서 또 프리랜서고 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좋았던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 상해를 가잖아요. 근데 상해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글이 잘 안 써져서 갔던 건데 한 달 동안 호텔이랑 다 잡고 맞아요. 하루 만에 공안한테 추방을 당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민망하니까 나 다음날 다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가지 마라. 맞아요. 네 여기서 그냥 박혀서 글 써라 라고 해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글을 못 써가지고 너무 글이 안 나와서 상해를 갔던 건데 맞아요. 반대로 여기서 다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나온 내용 알겠지만 글이 막 술술술 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작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소설을 쓴다는 것을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레고를 조립하듯이 내가 뭔가를 만들고 부실 수 있는 행위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이 뭔가를 창작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방인처럼 예를 들어 내가 뭐 중국에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는가 창작이라는 것은 막 내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맞아요. 허락. 여건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뮤즈라고 하죠. 뮤즈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뮤즈가 떠나라고 하면은 너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제는 가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낌없이 떠나야 된다. 맞아요. 이게 반복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는 소설을 쓰는 게 좀 더 편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가장 핵심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삶에서 막 내가 아둥바둥 뭘 하면서 왜 안 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아직 허락해주지 않는 시기인가 보다. 내 자신한테. 그리고 잘 될 때는 지금은 허락을 할 시기인가 보다. 그럼 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해진 거죠. 맞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자와 장자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고 저는 아낌없이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여기서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글이 결국 상해에 가서 잘 쓰려고 했는데 결국 집에 있는데도 또 잘 써졌잖아요. 맞아요. 어디 가든 그러니까 어디 있든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어디서든 글은 쓸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감동적이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금방 가네요. 정말 짧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돌풀님이 각자 한번 시켜보죠. 누구한테 누가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 추천 한번.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추천하고 끝내보죠. 저는 뭐 여행이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이유 그리고 좀 삶이 좀 무료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찾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일상들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이유, 이건 여행의 이유뿐만 아니라 맞아요.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가득 끌어올랐을 때 그 말들을 정리해서 쓰는 게 작가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김영하 작가님은 자기가 여행을 다녔던 삶을 바탕으로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를 쓰시고 대부분의 이제 소설로 자기의 삶을 쓰신 거죠. 네. 자기 생각들을. 근데 여러분도 굳이 작가가 아니시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그리고 내가 뭐 학교 다니는 이유, 내가 뭐 영화를 보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소중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 그 부분들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이해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숨어져 있는 본질의 뜻은 그 김명하 작가님의 말로 의하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여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견이지만 삶의 이유를 찾는 것도 습관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 두 유형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책을 좀 쉽게 읽고 싶은 사람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두 번째는 삶의 의미던가 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그런 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걸로 또 가져갈지 한번 잘 고민해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용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으로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때, 다음 시간 때 더 풍부한 내용 갖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